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종목들 준비했는데요. 바로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7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관련 섹터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었죠. 상반기 대형주 위주 장세에서 IT 쪽으로 손바뀜이 일어나는 가운데 바닥에 있는 반도체 섹터와 함께 2차전지도 급반등에 대한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8월 초부터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실적이 바닥을 쳤습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에 바닥에서 급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트럼프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죠.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 따라 중국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IRA 법안 효과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중국 배터리의 진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2030년 글로벌 전동화율, 신차 판매량의 40에서 50%가량이 전기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휴머노이드 상용화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데 배터리의 쓰임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후반부터 2020년대까지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이 3, 4년 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죠.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의 미래 실적까지 주가에 포함되면서 엄청난 주가의 2000%, 3000%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요. 미래 산업들의 미래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던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당시에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2차전지 2차 랠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터리 관련주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전지 전성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2차전지 업종 2분기 실적 바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산업 전 부문의 공급 개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굉장히 값싼 공급망들 통해서 과잉 공급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자기네 나라에서 해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웃나라 우리나라나 유럽, 미국 쪽으로 일명 밀어내기 수출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 경제 체계를 붕괴시키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미국 쪽에서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유럽 쪽에서도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매기게 되면서 중국이 이 밀어내기 수출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잉 공급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이 공급 개혁에 돌입하게 됩니다. 과잉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완전한 회복이 진행되기 직전에 최대 시장인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는 기회로 다가와요. 중장기적인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산업이 확실한 악재에 따라서 한번 주춤거리는 타이밍이 나타날 때 눌림목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특히 4분기는 완성차의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연차가 바뀌기 때문에 연말에는 잘 안 살려고 해요. 완성차 기업들도 대규모 세일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지죠. 내년 상반기 신차 효과와 함께 미국 시장 보조금 폐지 리스크도 희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산업의 전반적인 실적 회복이 내년 상반기에 기대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선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실까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의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2차전지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관세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미국 고용 충격이 나타났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90%를 돌파했어요. 지금까지 연준 쪽에서 물가 문제 때문에 관세가 물가를 치켜 올릴 수 있다고 봤는데 고용 충격, 경기 둔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다시 시킬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관세 리스크에 따라서 중국에게는 고관세가 유지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 관세 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유럽의 주요국들도 전기차 보조금이 진행되는데 현지 생산 조건이 예상되고 있어요. 유럽이나 전 세계 관점으로는 전기차 판매량이 30%가량 반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의 완성차 기업들인 벤츠나 볼보,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이 중국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서 중국 배터리를 탑재해서 전기차를 생산하되 유럽 완성차의 딱지를 가지고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거죠. 전기차 판매량의 급증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독점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기차 보조금이 부활되는데 아무리 딱지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는 보조금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현지 생산 조건이 예상되는 과정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지금부터 유럽 시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배터리 전반적으로 호재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길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미국 정부의 ESS 산업보조금 지원 소식이 나타나면서 직접적으로 이번 주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급등을 불러일으킨 재료죠. 중국의 ESS 쪽 배터리는 글로벌 점유율이 90%예요. 전 세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90%가 중국 배터리입니다. ESS 산업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미국 쪽으로 중국의 배터리는 관세 때문에 아예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조금을 주게 되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ESS 산업 성장의 수혜를 본격화하게 될 수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쪽과 6조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삼성 SDI나 SK온도 미국 합작 공장을 통해 ESS 제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미국의 ESS 프로젝트 계약을 따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발주한 국내 ESS 1조 규모의 1차 수주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SK온과 중국 LFP 배터리 기반의 컨소시엄은 고배를 들었어요. 삼성 SDI가 물량의 80%를 가져가게 됐는데 2차에서 3차 입찰도 하반기 계속 이어지게 되는 추가 입찰에서도 이번 1차와 유사한 선정 기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국내 여러 곳에 공장이 있어서 국내 양극재를 활용해서 ESS 배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여도 점수를 크게 받아가면서 물량을 싹쓸이할 수 있게 됐고 중국 배터리는 이런 기여도 점수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없으니까요. 국내 ESS 시장으로 중국 배터리의 진입도 차단될 전망입니다. 내년까지만 하더라도 조단위 투자가 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정부 에너지 고속도로 역점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배터리 산업이 다시 한번 부활의 날개짓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민주당의 대주주 기준 강화를 재고해달라고 했죠. 10억에서 대주주를 10억 수준으로 한 종목당 10억 갖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하는 건데요. 대주주 과세가 되어버리게 되면 수도권에서 30억 아파트를 판 것보다 세금을 많이 받게 돼요. 일주일 동안 어마무시하게 비판 여론들이 뜨겁게 진행됐었죠.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이 법안을 뒤집어 엎었었어요. 10억으로 하려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니까 원래대로 50억으로 했는데 민주당이 다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거는 욕을 일부러 먹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여론이 워낙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영향을 크게 끼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강화 법안은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주식에 대해서 증세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대주주 쪽으로만 몰고 하나는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취소를 하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구렁이 담 넘듯이 강행될 것 같거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뭐냐면 정부가 주식 부양 정책을 위해서 분리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주 위주로 지금까지의 투기성 수급에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마치 미국의 개미들처럼 중장기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수급을 노려줄 수 있어요. 증시 부양책 일명 코스피 5000 정책이 추진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 대형주들, 특히 고배당주들이 어마무시한 랠리가 나타났었죠. 증권, 은행, 보험, 여기에 지주사까지 연결되는 해당 기업들이 엄청난 이재명 랠리의 수혜주가 됐어요. 대세 상승장 속에서도 50%도 올라가기 힘든 종목이 수백 퍼센트 폭등세가 나타났으니까요. 이 분리과세 강화 법안이 진행되게 되면 금융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과세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예상되었던 것보다 워낙 분리과세 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분리과세율도 상향을 시켜버렸죠. 지금까지 주목을 받았던 고배당주들이 고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이런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진행되면서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성장주 쪽이 완전 주가가 바닥을 쳐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전 세계 외국인 증권사들도 대형주를 사려고
국내 증시로 들어왔을 정도로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였는데 이게 끝나버리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정상화가 되겠죠. 2차 전지를 필두로 성장주가 부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조성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쪽으로 양극재를 납품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2년 동안 5천억 이상 순매수를 해줬어요. 전기차 업황의 불황에도 캐파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조 단위의 투자 계획이 진행됐었죠. 불황에서도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불황에서는 장비 비용이 굉장히 싸지죠. 어차피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가격 협상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업황이 안 좋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호황이 돌아오게 됐을 때 불황에서 투자를 한 기업들만 점유율이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 업황 반등 시기 때 포스코 퓨처엠의 글로벌 양극재 점유율 확대가 강력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2030년 양극재 생산량 글로벌 1위 달성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경쟁사 쪽에서 투자 캐파를 다 하향시켰죠. 점유율 반전을 이뤄내게 됐을 때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 현재 주가가 상당히 바닥권에 있으면서도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양극재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와 생산 능력 확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모두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터리 업황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또한 포스코 그룹의 철강 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한 원료 조달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이는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져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종목은 DKT입니다. AI 스마트폰, 전기차, ESS, 디스플레이 전 부문에서 사업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냈고요. 지난해 전체 실적을 상반기에 달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삼성 SDI형 ESS용 BMS 모듈 첫 출하가 진행되면서 ESS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고객사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ESS 사업을 따낸 기업들로 전부 다 납품을 들어가게 되면서 핵심 수혜가 기대될 수 있어요. 미국으로 수출도 강력하게 기대될 수 있죠. DKT 사측에서도 미국 시장 직접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DKT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ESS용 BMS는 전기차용과 다른 기술적 요구사항이 있는데 DKT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ESS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DKT는 이런 메가 트렌드의 핵심 수혜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DKT의 BMS 기술은 단순히 배터리 관리를 넘어서 AI 기반의 예측 진단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는 ESS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향후 ESS 시장에서의 차별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DKT의 2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크게 상승했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어요. 특히 ESS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매출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주목할 만한 종목 중 하나인데요. 삼성 SDI와 SK온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핵심 업체죠. 최근 중국 양극재 업체들의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 전 세계 양극재 가격이 하락했었는데 중국의 공급 개혁이 진행되면서 가격 안정화가 기대되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은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핵심 소재예요.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주행거리 연장인데 에코프로 BM의 하이니켈 기술이 이런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ESS 정책과 미국의 ESS 보조금 정책이 주요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내 ESS 1조 규모 사업에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부분의 물량을 가져간 것은 이들 기업과 협력하는 부품업체들에게도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겁니다. 미국 IRA 법안의 효과도 본격화되고 있어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차단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인 성장 둔화를 겪고 있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가 본격화되고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가격 경쟁력과 성능이 개선되면서 전기차 대중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유럽 시장에서의 현지 생산 의무화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던 구조에서 유럽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와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2026에서 2027년경 본격적인 양산을 계획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한 대당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할 ESS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2차 전지 2차 랠리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과 DKT 같은 종목들은 업황 회복과 함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수혜주들이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